사건 사고입니다. 해양경찰이 망원경을 들고 망망대해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6시쯤 인천 소무이도 해안가에서 2명이 바다에 떠내려갔다는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인데요. 익수자는 모두 10대 남학생으로 한 명은 인근에 있던 사람이 구조했지만 다른 한 명은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인천해경이 구조대와 항공기 등을 급파해 수색에 나섰고 11일 오후 3시쯤 해상에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을 인양했는데요. 인천해경은 신원 확인을 위해 DNA 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건 만나보시죠. 터널 안 멈춰서 있는 트럭 주변으로 소방관들이 여럿 보입니다. 어제 낮 12시 20분쯤 부산 남구 황령터널 안을 달리던 2.5톤 트럭에서 불이 난 건데요. 열린 짐칸 문 위로는 연기도 보이고요. 앞쪽은 이렇게 시커멓게 탔습니다. 운전석은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인데요. 트럭에서 난 불은 2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전포동에서 대연동 방면으로 터널 내 차량 진입이 한때 중단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조수석 대시보드 내부에서 불이 났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건입니다. 어떤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결제해야 할 때 이런 인증번호 입력해 본 적 다들 있으시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 개인 인증번호가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신종 학교폭력에 이용되고 있는데요. 단톡방 등 SNS를 통해 인증번호를 요구하는 사이버 폭력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방준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내려진 경보입니다. 휴대전화 인증번호 요구 등 신종 학교폭력에 주의하란 내용이 담겼습니다. 카카오톡이나 SNS 단체 채팅방에 친구나 후배를 초대한 뒤 휴대전화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보내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채팅방에서 나가려면 다른 사람을 초대하고 나가라고 강요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강제로 얻어낸 개인정보는 불법 사이트에 무단 가입하거나 보이스피싱과 중고물품 사기 등 범죄에 활용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학내 사이버 폭력은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 9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가운데 4명은 사이버 폭력을 경험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사이버 폭력 대부분이 온라인 게임이나 메신저, SNS에서 이뤄졌고 가해자 가운데 40%가량이 친구나 선후배였습니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획득하고 나아가서 이를 불법 사이트를 가입하는 데 활용하거나 추가적으로 결제 등을 진행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고요. 117의 신고를 통해서 빠른 해결이 필요합니다. 교육당국은 학부모의 경우 자녀가 사이버상에서 하는 활동에 대해 함께 대화하고 친구나 선후배들과 비밀번호 등을 공유하지 않도록 지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마지막 사건입니다. 2개 우뚝 솟은 기둥탑 중 오른쪽 탑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탑 아래쪽으로는 붉은 불빛도 보이는데요. 러시아가 점령한 유럽 최대 원자력 발전소 단지인 우크라이나 자포리아 원전의 냉각탑에서 불이 난 겁니다. 러시아 측은 이 불이 발전소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이 화재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시설에 불을 질렀다며 대규모 핵재난을 암시해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였습니다.